안녕하세요, 테크티입니다. 어제 오픈AI에서 딥 리서치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제품 출시 소식을 듣고 어제 저녁에 챗GPT 프로 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챗GPT 프로 서비스는 월 $200 정도를 내야 되는 서비스이고요. 이 서비스를 구독을 하게 되면은 월 100회의 딥 리서치 접근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몇 가지 테스트를 돌려봤는데 그 결과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웬만한 박사급은 충분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시연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마 좀 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간단하게 앞서 설명드렸지만 딥 리서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딥 리서치는 추론 모델을 사용을 해서 온라인의 정보를 종합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어떤 리포트 형태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심층 리서치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딥 리서치가 시작이 되고요. 저는 이런 쿼리를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발전으로 인해서 지식 노동자의 노동 형태가 많이 변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지식 노동자의 노동 형태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의 형태가 어떻게 변할지 고민해주세요. 추가적으로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지도 연구해 달라고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딥 리서치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AI가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더 확인하고 싶은지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살펴보시면 특정 산업군에 대한 초점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전반적인 변화를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IT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IT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 전망을 각각 어느 정도의 길이로 다뤄드리면 좋을까요? 골고루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변화와 일자리 창출 축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연구의 진행 정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얘를 클릭해보면 오늘 좀 서버가 느린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사용해보신 챗GPT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걸릴 때는 한 30분 정도 소모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좀 더 복잡한 내용을 질의를 하면은 그 연구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딥 리서치 같은 경우는 소비자용으로 출시가 된 거고, 샘 알트만의 얘기에 따르면은 훨씬 더 강력한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딥 리서치 모델이 O3라는 추론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O3의 초기 버전이 지금 소비자용 딥 리서치에 들어가 있고, 전문가용 그리고 기업가용 딥 리서치에는 훨씬 더 진화한 형태의 O3 모델이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웬만한 전문가만큼 글을 잘 작성해준다는 느낌을 받았고, 공학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잘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정말 기업가용 딥 리서치는 기존의 연구 방식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도를 정말 단축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딥 리서치 모델이 인터넷을 보면서 이 쿼리에 관련 있는 정보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출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되게 이 내용은 되게 좀 슬프네요. 한국이 세계 3위의 인공지능 인재 유출국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 한국에서 인공지능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중 40%가 해외로 아마 지금은 더 늘었겠죠. 2022년도. 그런데 일을 해보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처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참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디지털 인재 100만 명을 육성하겠다. 글쎄요. 지금 미국의 도지는 공무원을 다 구조조정해서 팔란티어랑 같이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건데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재택근무 근무자가 되게 많네. 네, 이러면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내용이 어마어마하죠. 거의 논문이에요. 읽어보시면. 그래서 내용을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인 형태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서론으로
지식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코비드 이후로 변했고 단기, 중기 여기에는 좀 잘못됐네요. 중기가 410년 아마 3년, 4년, 10년이야 이지 않았어요. 단기 전망 원격 근무, 하이브리드 근무의 정책. 원격 근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기 이코노미, 프리랜서 계약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AI 기술 도입이 GitHub 코파일럿과 같은 AI 도구 활용으로 최대 55%까지 빠르게 코딩하고 88%가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 단기 시기에서는 지식 노동자로 완전히 대체하는 사례가 드물다. 인력시장 동향 단기. 인력을 뽑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카오가 연봉 인상했다. 2023년 이후로는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봉 상승률이 11.53으로 낮아지고 있다. 요약하면 단기 전망에서는 유연근무제 안착, 프리랜서 등 비정형 고용의 보완적 증가고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들은 인건비와 인력 운용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것이다. 중기 전망은 직무 재편 가속. AI로 대체되거나 축소되는 직무들도 중기적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AI와 협업 능력이 모든 지식 노동자에게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글로벌 인재 경쟁, 요거는 좀 재밌네요. 원격 근무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보편적인 근무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디지털 노마드 형태의 근로자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인재 시장의 경계도 확장돼서 국내에 취직 안 하고 해외로 취직하는 경우 많아질 거다. AI 전문 인력이 국내에는 부족해질 거고 중기적으로 인재 확보 경쟁이 국가 단위로 치열해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H1 비자 가지고 말이 많죠. 그래서 프로젝트 단위로 여러 조직을 옮겨 다니며 경력을 쌓는 형태가 일반화될 수 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면 양극화와 재편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AI 데이터 분야 인재 몸값 상승이 두드러졌는데 핵심 디지털 인재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될다. 중기에는 인구 구조 변화 얘기도 나오네요.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기업 간 인재 확보 경쟁이 더욱 심해질 거다. 임금은 평균적으로 완만히 상승하더라도 그 격차,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소가 예상되는 일자리로는 사무직, 금융사무직, 단순 프로그래밍 태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AI 기술 개발, 디지털 융합 분야에서 두드러질 것이다. 장기 전망. 2030년 후반에 접어들면 대부분이 AI가 할 거다. 주 4일째, 주 3일째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서도 이제 양극화 얘기가 나옵니다. 상위 1% 디지털 인재랑 일반 노동자 간 소득 격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일반적인 노동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탁월한 창의성이나 리더십을 발휘하는 소수 슈퍼스타 인재들은 엄청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샘 알트만이 계속 하고 있는 얘기죠. 사회적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예상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이랑 AI가 공존을 할 것인데 미래의 일자리는 지금과 매우 다를 것이다. 판단과 상조, 상호작용,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중심이 되는 일이 많아지다. 임금 구조에 대한 내용은 다 전반적으로 양극화에 대한 얘기네요. 양극화가 점점 심해져.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최소한의 생활 임금 보장. 요것도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본소득. 자동화로 감소하는 직무 분야. 사무 관리, 마케팅, 전부 다인 거. 새롭게 등장하거나 성장하는 직무. 일자리 총량과 고용 의질에 대한 장기. 재밌는 부분이 한국으로 제가 특정을 지었고 한국의 인구 구조를 파악을 하고 인구 감소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2040년경이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15년 뒤네요. 노동력 부족 사회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해주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이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번 리포트는 좀 글쎄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뻔한 내용들이 많았었던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한국으로 특정해서 자료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원천 자체를 영문으로 작성된 데이터 소스 기반으로 작성해달라고 하면 아마 훨씬 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간단한 주제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활용하는 케이스들을 보면은 의학적인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이 딥리서치의 초기 접근 권한을 받아서 본인의 이제 배우자분이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질의를 했을 때 의사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주고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위로가 많이 되었다는 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모델들은 계속 고도화가 될 거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 똑똑해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툴을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직접 사용해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게 사용을 해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는 이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테크티였습니다.